안녕하세요, 프리패스입니다. 제 영상들을 보니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는 쪽이 거의 대부분 건설 분야나 현장 대리인 쪽을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눠서 설명드려 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현장 대리인 이 직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일반적으로 현장 대리인을 생각하면 그냥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루라도 이 사람이 빠지면 현장이 멈춘다고 봐야 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이에요. 현장 대리인이 하는 일을 구분하자면 첫 번째는 인력 장비 관리, 사람과 기계를 움직이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현장 대리인의 기본 중에 기본은 사람을 잘 쓰는 것. 이 말이 진짜예요. 현장에서는 매일 일용직, 기능공, 하도급 인원들이 오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아침마다 직접 짜고 지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형 빌딩 공사를 맡았을 때 전기팀이랑 방수팀이 서로 작업구역이 겹친다고 싸움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성격이 시원시원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화가 나면 노발대발 고집 부리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두면 일정이 꼬이고 인건비도 줄줄 새요. 그래서 결국 작업 순서 조정하고 타워 크레인 운영 스케줄도 재정비해야 되죠.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굴삭기 들어올 때는 주변 안전선 확보해야 하고 그 시간에 주변 인원 작업 피해서 계획을 조정해야 돼요. 기계 한 대 굴리는 것도 시간 단위로 돈이 나가니까 딱 필요한 순간에만 불러야 예산을 아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장 대리인은 시시각각 상황에 맞게 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력을 관리할 때는 넉살 좋을 때도 있겠지만 강력히 말할 수도 있어야 되고, 기계는 언제 쓸지에 대한 계획이 정말 필요하죠. 공정표와 일정 관리, 하루 지연되면 수백만 원의 손해. 공정표는 말 그대로 공사의 시간 설계도예요. 흙 파고, 기초 다지고, 구조물 올리고, 마감하고, 그 순서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공사의 성패가 갈려요. 아파트 단지 시공을 할 때 레미콘 타설 일정이 비예보랑 겹쳐서 진짜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냥 밀면 일정 다 밀리고 무리해서 하면 품질 문제가 나고, 결국 현장 대리인이 레미콘 업체랑 협의해야 하고 인력 재배치하고 비 오기 전날 밤 10시까지 야간 작업해서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변수의 대응이 필요해요. 그래서 현장 대리인은 항상 공정표와 달력, 날씨 앱을 동시에 봐야 하죠. 세 번째, 안전, 품질, 환경 관리. 문제 생기면 맨 먼저 불려가는 사람이죠. 가장 무거운 책임이 안전이에요. 현장에서 사고 나면 먼저 감리단, 발주처, 고용노동부에 바로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장 대리인이 책임져야 해요. 왜냐? 현장을 대표해서 관리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항상 작업 시작 전에 TBM 미팅을 여는 게 좋은데, 이게 뭐냐면 근로자들이 교대할 때 5분에서 10분 정도 특정 주제를 다루고 모범 사례에 대한 소개를 하는 안전회의죠. 어떤 공정이 위험한지, 무슨 장비가 들어오는지, 어떻게 떨어지지 않게 막을 건지 직접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계 설치 미흡으로 안전점검에 걸린다면 현장 대리인이 직접 시정 조치하고 재점검 통과까지 책임져야 하죠. 또 품질도 중요합니다. 콘크리트 타설 전에 슬럼프 테스트도 해야 하고, 타설 중간중간 감리단한테 품질 검사 받는 것도 현장 대리인이 챙겨야 해요. 소음, 진동, 폐기물 처리도 무시 못하는데 민원 한번 들어오면 바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확인하기 때문에 세균기 설치, 방진망, 분진, 살수 작업까지 전부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필수이긴 하죠. 감리단, 발주처 대응, 현장의 얼굴이라고 하죠. 감리단이나 발주처는 공사의 성적표를 매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현장 대리인은 그 앞에서 매일 발표하고 보고서 내는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실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획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자재는 검수 받았는지, 하자 보수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다 보고해야 해요. 사례로 SH공사에서 발주한 프로젝트를 맡았을 땐 감리단이 하루 3번씩 불시에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도면, 공정표, 자재검사서를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명했던 사례도 있는데, 그 덕에 나중에 준공검수는 한 번에 통과했다고 합니다. 하도급 관리, 이건 사람 간의 싸움이다. 철근팀, 타일팀, 방수팀, 유리팀 수십 개 하도급 업체들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붙는데, 이 사람들을 조율 못하면 공정이 엉키고 서로 책임 미루고 결국 발주처가 현장 신뢰를 잃습니다. 하도급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작업 일지를 꼼꼼히 적고 문제 생기면 바로 대응하는 것, 이게 현장 대리인의 진짜 내공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경 하도급이 철근 배급
측은 도면을 잘못 보고 시공해놔서 철거하고 다시 시공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클레임 처리서를 쓰고 업체와 원가 조정까지 직접 처리했다는 경험담도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현장 대리인은 단순한 기술자나 관리자 그 이상입니다. 사람도 챙겨야 하고 기계도 돌려야 하고 문서도 만들어야 하고 사고 나면 맨 앞에 서야 하고 문제 생기면 제일 먼저 나서야 해요. 그래서 이 자리는 경험과 센스, 책임감까지 다 갖춘 사람만이 설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한데, 현장 대리인을 준비하시거나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조금은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공사별 금액별로 달라지는 현장 대리인 선임 기준, 그리고 어떤 등급이 어느 현장에 갈 수 있는지도 정리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궁금한 실무 주제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 대리인의 자격 조건이나 산업기사나 기사 자격증 취등에 관련돼서는 위에 카드로 남겨드릴 테니까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